자, 오늘은 우리가 효용 이론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있는 대사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뭘 해도 만족도가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그걸 우리가 그 효용 이론을 가지고선 본다면 효용 함수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비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가난한 자죠. 저 위에 B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소비를 늘려도, 부자들은 소비를 늘려도 그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뭘 해도 배고프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 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뭘 해도 만족도가 낮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 부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하루 20시간 노동해서 노년에 부자가 돼서 돈이 좀 있을 만하니까 죽을 때가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쌓죠. 가난한 사람들 평생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일 안 하고 벌이를 못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뭐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떼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부모님으로 받았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은 얘기하지 맙시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은 차이점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노동시간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갖고 노동시간이 전혀 없는 이러한 가난한 자, 그리고 죽어라고 평생 동안 노동만 했던 이러한 사람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평생 노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노동해서 어, 살림새를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그 평생 하루 종일 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뭔가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상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평생 노동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됐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로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죠? 죽어라고 일을 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집중해서 살래? 아니면 나는 그냥 빈곤하더라도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훌륭한 철학자가 될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평생 노동해서 노년에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훌륭한 철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노동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언젠가는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혹 나오긴 나오죠. 자, 삶의 만족도, 효용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은 뭐 그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소득이 높아져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지금 뭐 100을 벌어도 나는 200, 300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죠. 어, 빈곤한 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보다는 높겠지만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효용 수준이 높을 수가 없죠. 아니면 시기, 질투, 탐욕으로 가득한데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시기도 많고 질투, 뭐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기는 싫어. 이런 뭐 노력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 이런 사람들 경우도 항상 불평불만만 있고 음, 남들 탓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효용 수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보다 더 노동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들의 만족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허무해지는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거의 뭐 옛날로 따지게 되면 노예 수준이죠. 노예보다는 해방된 노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조금 열심히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자신의 재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경우들 우리가 뭐 꿈꾸고 살아가자 사람들이.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런 뉴스를 봅니다.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 원 수익이 발생했대. 이러한 집단이 있대. 야, 나는 왜 저런 집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쟤네들은 왜 쟤네들끼리만 저러고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방에 부자가 돼서 놀고 있는데 근데 별로 부럽진 않죠. 그 사람들 그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런 일들이 생겼어. 나의 만족도가 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낮은 만족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 사회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재산이 자신의 능력으로 둔갑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들이 간혹 보죠. 그래서 뭐 흔히들 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우리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누군가와 나도 결탁해서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원만 수익을 발생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 아니면 1억 천금 노리면서 살아가겠다. 아니면 엘리트 집단 또는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해져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보다 보면 생각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선택지 중에서 2번, 3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욕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거죠? 삶의 만족도, 효용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현명하지 못한 그러한 선택이죠.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끔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1억 천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카르텔에 속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효용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 국가는 더 이상 행복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갑니다. 이민. 어디로? 무인도로 이민 가서 살자.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과욕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이러한 그 효용 곡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학은 철학이다.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증명하는 그러한 수준의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효용이라는 것을 보면서 항상 세상 전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상. 그죠? 사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도록 하시죠.